자, 오늘 주요 이슈를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융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화면으로 저희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금리 물가 고점론입니다. 시장 저변에는 아직도 금리 전망이 어떨지 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내리면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 성장주들, 최근에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 애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성장주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금리가 뭐가 내려가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장 금리는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채권 10년 금리라든지 2년 금리 이런 전체적 시장 금리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년 10월, 11월 때 생각해 보면 정말 크레딧 스프레드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뭔가 이제 크레딧 우려가 많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체 금리 같은 경우 거의 6%, 7% 하던 한전체 금리가 지금 3% 수준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나중엔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 자체를 이제 성장주 랠리 하는데 이제 뭔가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22년 작년 내내 성장주가 이제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금리가 내려주고 기준금리는 연준이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국면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성장주 한번 할 만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신박한 아이템도 참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뭔가 숙제 같은 것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아이템들까지 나오면서 성장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런 국면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장주의 강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이게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속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단히 오래 간다거나 정말 큰 강세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 이게 금리에 달려 있는 만큼 금리가 언제 다시 반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언제 반등하느냐 그럼 다시 물가에 달려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국면을 국면 올해 그 반등의 국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 반등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맨 처음에 중국의 리오프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종료까지 넘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올라가고요. 그 중국이랑 유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성장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경로가 어떻게 될까를 좀 이제 추측을 좀 해보면은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는 워낙에 또 괜찮은 상황이었고 네. 이제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렇게 증시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금리도 좀 안정되고 한다면은 경제 지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한 번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물가 압력의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성장률을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물가와 금리를 놓고 아직은 괜찮네 싶으면 성장률을 따라가는 상황이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성장주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에 발간하신 이 리포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3월과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든 말든 시장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네, 이런 좀 이야기를 과격하게 좀 썼어요. 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기준금리가 오르든 말든 시장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신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FOMC를 정말 작년에 정말 중요하게 많이 이렇게 네. 밤에 관람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이번에부터는 굳이 그거 다 볼 필요 없다. 그냥 일찍 자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뭐 사실 그렇게 해도 다 볼 겁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그렇게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과하게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어차피 금리 인상이 3월에 마지막 인상을 하고 마치든지 5월에 하고 마치든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튼 금리 인상은 끝나간 국면입니다.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다음 국면,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언젠가는 또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가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올해 연말로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때 물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국면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3월에 올리고 5월에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예전의 국면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네. 과거에 특히 작년에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굉장히 긴축하냐 마냐 이게 비둘기냐 아니냐 했던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난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국면은 끝났다고 보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에 뉴욕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서 또 키포인트가 됐던 게 물가였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주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내려간다라는 말도 파월 의장이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물가 자체는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는데 CPI 자체가 이미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솔린 가격 그리고 유럽을 되게 곤란하게 했던 그런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자체는 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 연준도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계속 갈지 아마 상반기까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내려올지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2%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안착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듯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4% 정도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이런 금리가 레벨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반기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여튼 상반기에는 작년 4분기부터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좀 주식하기는 그나마 좀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시장 이 흐름을 동의한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어제는 좀 과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FOMC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FOMC 이후에 고용 지표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러면 혹시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FOMC 때 그래도 파월 의장이 나름 이제 완화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을 했는데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줬다는 것 자체가 고용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물가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국면이다라는 걸 어제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준 대로 상반기 투자를 이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발언 자체를 긍정적으로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 볼 게 있다면 달러 약세도 물가 고점론에 좀 힘을 실게 됩니다. 결국 달러의 약세로 물가 고점론에 힘이 조금 더 실린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시장이 바라는 바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일단 달러 약세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니까 그러면은 이제 달러도 더 이상 강세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다른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이제 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금리 자체는 피크아웃을 했고 물가도 피크아웃을 한 게 맞은데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시장의 다음 기대는 연말 금리 인하까지 이제 프라이싱이 이미 되어 있고 내년 가면은 금리 인하가 되게 많은 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보고 이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 출연했던 내용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2분기에는 전 세계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2분기에는 좀 확인이 가능할 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골디락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점검이 다시 네,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의견을 내십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보다 있고요. 더 높아졌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상황이 고용이 워낙 잘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분야별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조업은 많이 안 좋고 이제 재고, 소매 재고, 뭐 소비 판매 이런 것 같은 많이 안 좋지만은 고용도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면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국면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고 물가는 쭉 내려오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데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더 하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 우려들이 이번에 고용 지표에서 이제 옐런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리세션이냐?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도 했을 뿐더러 이렇게 경기가 경기 우려가 있습니다만 금리가 좀 내려와 주고 여기에다가 증시라든지 이제 부동산 이제 금리가 내려오니까 부동산 가격들도 좀 바닥을 잡으려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고용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다 좋아요. 중국 다 올라오고 유럽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물가는 하락하고 금리 인상도 없고 괜찮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리세션 우려가 조금씩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이제 2,500 근처에 왔으면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국면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바로 뭔가 조정이 나타날 만큼 그렇게 나쁜 국면이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금 우리가 국면별로 생각해봤을 때 맨 처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딱 터졌을 때 중국 소비재와 중국 관련 소재 이런 것들이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의 유동성 지금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미국의 유동성이 미국의 경제를 이제 다시 좀 바닥을 잡아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빅테크들 그런 기업들도 상황이 지금 막 이제 고용 많이 이제 해고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했던 것만큼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올해 중에 이제 확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바닥을 잡으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혹시나 괜찮을 수 있을까? 지금 반도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근데 반도체 계속 올해 반등을 하려고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경기가 더 안 나빠진다는 얘기 나오면 할만해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올해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골디락스 이야기 처음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일부 전문가들은 골디락스까지는 네. 이런 전망도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저희가 뭐 녹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골디락스 엔터 하면은 네. 정말 골디락스가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네. 전망이 정말 실제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주식하기는 같습니다. 좋은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상고하저 전망을 말씀을 네. 많이 드리는 게 1분기는 국면이 미국이 쉬면서 대신에 이제 유럽과 중국이 올라오는 네. 그 이제 미국 외 지역의 모멘텀으로 한번 올랐다면은 2분기에는 이 골디락스 상황이 되면서 미국이 바닥 잡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가 뭐 1분기, 2분기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부담이나 금리 부담을 보면서 또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날 수 네. 있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한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상반기만큼의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깔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올해 전망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 국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불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정 수준까지 지금 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라고 체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하반기쯤에는 이에 대해서 우리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일정상으로는 아마 그 올해 여름에 들어갈 때쯤이 될 것 같고요. 그 여름에 들어갈 때 이제 부채 한도에 걸리니까 그 전부터 계속 협상이 계속 있겠죠. 네. 협상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잡은 상황이고요. 공화당이 뭐 이제 당연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재정 정책을 이렇게 세게 돈을 많이 풀면은 뭐 좋기는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다 물가로 되돌아오더라. 이런 우리가 또 그런 부작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그렇게 쉽게 부채 한도를 열어줄 것 같지 않고 상당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조정 트리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많이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건 좀 이제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일부 우리 IRA 이런 그 이제 법안이라든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안 나가게 되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섹터별로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각각 이제 뭔가 각각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주의를 해서 일일이 항목별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금리 인하냐 아니냐 이런 그 이제 다시 그 여부와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물가가 안착하느냐 2%에 아니면 4% 이상에 머무르느냐 그게 하반기에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를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이제 중국과 유럽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골디락스를 조금 더 즐기시다가 그러다가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오고 물가 얘기가 조금씩 나올 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이제 상반기에 랠리를 즐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증시에는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예, 뭐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일 없이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네,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일단 우리가 시장을 대비하자면 일단 상반기에는 골디락스를 즐기다가 하반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들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